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오늘 목요일인데요.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이틀 동안 진행했던 연방준비위원회 FOMC죠. FOMC의 연준 회의가 올해 2020년 마지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자산 매입 확대나 이제 그 9월에 잭슨홀에서 나왔던 그 평균 물가 목표제죠. 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 그리고 YCC, Yield Curve Control,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혀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제로금리를 23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 근데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좀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일부 상향을 시켰고요. 그 상향시킨 이유는 백신이 결국 출범한 이슈가 가장 큰 것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제로금리가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고퍼주들, 그리고 시장의 지수에 대한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지수들에 대한 포워드 퍼 이런 주가 밸류에이션이죠. 결국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을 파월 의장이 Q&A 즉 기자회견에서 잠재우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아시아권 탑3 이슈를 살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연준의 마지막 이제 2020년 회의가 끝났고요. 이틀 동안 우리 시각으로 새벽 오늘 한 3시 반쯤에 거의 정리가 됐는데요. 23년까지 제로금리를 거의 유지할 거다. 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거는 결국에는 완전고용이죠.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이게 두 가지가 연준이 바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죠. 가이던스. 테이퍼링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뭐죠? 긴축이잖아요. 긴축. 즉 자산을 지금 매입하고 있다면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줄이는, 그리고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 테이퍼링의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이던스를 예전에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그죠? 버냉키가 중간중간 테이퍼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이 번쩍번쩍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워낙 돈이 많이 풀리고 워낙 연준이 지금 제로금리, 거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자산 매입을 만약에 축소하게 되면은 현재 유동성 장세가 쇼킹하게 충격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계속 걱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던스, 연준은 그 걱정마저 제거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사전에 만약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은 알려주겠다, 거의 그런 뉘앙스로 발언까지 하면서 주식시장을 거의 안도시키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결국 주식시장의 지금 유동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만큼 주식시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 말은 뭐죠? 결국엔 유동성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에 하나의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부양책, 5차 부양책이 계속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제 좀 논란이 있는데, 빠르면 내일이죠. 금요일 아니면 미국 시각 토요일날 9천억 달러 정도의 부양책 합의가 근접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어땠습니까? 코스피는 일부 조정 조금 소폭 받았고요. 그게 아무래도 가열 논란, 가열이라는 게 근데 주가가 급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숨돌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는데요. 지금 포워드 PR로 역시 코스피가 13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비싼 거 아니냐, 또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선진국,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과연 지금 국내 증시가 고평가냐, 이런 거에 논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기관 매도가 오늘도 나왔고요.
조금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많이 사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940선 돌파했고요. 오늘 개인보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면서 천스닥 이제 6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40에서 60이면은 5420, 5935 한 5% 정도만 지수가 오르면은 천스닥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급등했는데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고요. 10% 이상 급등했는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왔고 기재부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기후변화 결국에는 최근에 2차전지도 결국에는 그린 이 테마에 속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 뭐 이렇게 테마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전력이 원래 유틸리티 업종인데 유틸리티 업종은 성장주가 아니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그린을 갖다 붙이면서 틱에 보면은 기업의 체질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무거운 주식도 지금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체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FOMC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공개를 하면서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도중에 하락폭을 회복했다 뭐 이런 뉴스가 제목 타이틀로 나왔는데 결론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완화정책, 그리고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린 전에 사전에 알려줄 것, 인플레 우려도 전혀 없다 당분간은. 주가는 가대평가된 상황이 아니다. 자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시장에서 겁내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체에 다 막아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TS 볼까요? 시장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오늘 거래대금이 좀 터졌네요. 어제보다 16조, 코스닥 16조. 코스닥은 944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거래대금이 32조입니다. 계속 30조가 매일 넘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 외국인 기관 팔았고요. 기관 별로 안 팔았네요. 외국인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했죠. 시장 매핑을 보면은요. 그죠? 코스피는 화학업종, 의약품업종, 기계업종이 좀 많이 강했네요. 전기값석, 이거 한국전력 때문에 급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근데 코스닥은 반도체 강했네요. 2.26%, 화학업종 3.4%, 일반 전기전자 1.16%, 출판 매체 3.27%. 그죠? 출판 매체는 뭐가 이렇게 오른 거죠? 좀 특징적인 뭐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었네요. 그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제가 잘 모르는 거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업종 차트 볼게요. 코스피가 어떻습니까? 일봉 차트 보면 밑꼬리 달고 오늘 조정받은 거 다 올리면서 이 가열이라는 게 결국 기술적인 지표에 대한 가열이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너무 세요. 너무 셉니다. 수급이 개인이 받치고 있다는 게 너무 센 거고요. 즉 매도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닥도 오늘 계속 5일선 타고 가고 있고 역시 가열은 가열이에요. 지표상으로 가열은 맞는데 조정받지 않고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관심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리는 코너를 많이 기다리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오늘 어땠죠? 대형주가 화학업종, 전기차 쪽 3개 강했습니다. 현대차 조금 빼면은 대형주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그죠? 이쪽이 강했다 볼 수 있겠고요. 건설주들, 은행주들 다 좀 일반적인 약세였고요. 오늘 화장품도 좀 조정, 계속 연일 신고가에서 맞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산업종 다 약했어요. 그죠? 화학업종. 이거는 화학업종이라보단 전기차 그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뉴딜 2차전지, 뭐 보면은 전기차 수소 관련 이쪽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세 저감 장치 ENDD 계속 신고가 내고 가는 모습 보였고 명신산업 신규 상장지대도 2차전지 관련한 소재로 계속 신고가 내는 그런 모습도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엔터주나 컨택트 관련주도 오늘도 X. 자, 헬스케어가 오늘 그죠?
일부 종목이 좀 큐리한테 강했고요. 이거 커버했고, 오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ITC 판결이 있었는데 결국 균주교 논란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를 대웅제약 편을 저는 들어줬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 덕분에 상한가를 갔고요. 메디톡스는 반대 여파로 아침에 잠깐 반짝했다가 결국 마이너스 5.6%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오늘도 3% 가까이 올랐어요. 뭐 완전간에 그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 부각되는데 제가 불과 3만원대 보던 주식이 벌써 16만원, 거의 5배가 올랐습니다. 어디가 끝이 될지 계속 지켜보게 되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수급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의 가장 핫은 이쪽이었습니다. 반도체고요. 파란색 종목 보이나요? 거의 안 보이죠? 보여도 거의 조정도 없었고, 그리고 상승률로 보면은 돋보이는 종목들, 지금 SK멀티리즈 매일 신고가 내고 있어요. DNF 5%, 또 그죠? 하나멀티리즈 5%. 소재 관련주들이 되게 강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반도체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면은 강할 수 있는 STI, 뭐 PSK 이런 것들 또 신고가를 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OSAT 후공정차 어제도 10%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도 5% 가까이 올랐고요. 뭐 이쪽 후공정들 다 나쁘지 않았고, 시스템 반도체 쪽, 그쵸? 이쪽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소재 관련 반도체 쪽도 워낙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30% 그 이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어제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그죠? 생산에 대해서 YMT, 뭐 심텍, PCB 업체들, 동도금, 그죠? 이 PCB 패키징 업체, 오늘 심지어 애플에 관련된 TOF 카메라 검사 장비 하이비전 시스템도 되게 좋은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인텍플럭스, 대덕전자, KH바텍, 덕산마이드는 약간 반도체 쪽이긴 한데, 이 휴대폰 관련 세트 업체들부터 해가지고 되게 강한 모습 보였고요. 그죠? 5G 관련해서 세트라이가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급적으로. 네, 5G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던 그런 흐름을 그려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다시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되게 이렇게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결국에는 변동성 지수 주봉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 올랐다가 그죠? 계속 내려오는 하단. 근데 하단에 대해서 거의 밑단이다 보니까 여기 19, 20에서 계속 조금씩 튀면서 지수를 조정하는,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배터리 소재주들, 오늘은 사실 뭐 어떤 게 올랐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첨보,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다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LNF가 급등했었고, 오늘은 또 LNF 대신에 뭐 첨보 같은 게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런 리포트가 증권사에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그죠? 그리고 LG 화학, 그죠?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대기업들도 전부 다 시장 대형주 다 좀 조정받는 모습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그렸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 2차 전기차 EV 시장이 지금 시장의 전체 시장의 4%에서 5% 점유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고, 그거를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데이 때도 되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그 원화 기준 거의 3천만 원도 안 하는 전기차를 앞으로 5년 내에, 뭐 10년 내에 정말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관련된 소재 업종이 덩달아서 같이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 2번 연준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 확대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긴축시, 제가 아까 금융위기 이후에 버냉키가 상당히 양적 완화를 했었죠. QE를 했었는데 그 QE를 긴축하는, 즉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월 의장은 실수하지 않겠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 코멘트 했다는 건 주식시장에 되게 호재였다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했는데요. 2만 달러 돌파했다.
즉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오늘 사실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죠. 12월 중순부터 대형주보다 개별 종목 위주로 가지 않을까 1월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제 오늘만 단기적으로 뭐 15% 20% 오른 종목들도 또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또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조정도 그만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정말 좋은 종목, 그 기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하시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했지만 정말 이 기업은 뭐 제가 커버를 했던 아니면은 주린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기업이 괜찮다 생각하면은 그때는 정말 따라잡아도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릴 때만 매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꽃장이에요, 꽃장. 주식시장에서 꽃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개별 종목 장세로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시장, 수익률 내기가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파로 그 종목들을 주도주를 못 잡으면은, 나는 소외되고, 왜 나는 이래.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 채널이 거기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을 짓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